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4.3 희생자 유해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유가족 체혈이 마무리됐는데요. 체혈 대상이 확대되면서 4.3 유해 신원이 추가로 확인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농사를 짓던 아버지가 무장대에 끌려갔다는 양영배 할아버지. 가족들은 70년 넘게 기다렸지만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어 응어리진 한으로 남았습니다. 최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4.3 희생자 유해 가운데 아버지의 유해가 있기를 기대하며 체혈을 마쳤습니다. 부모라도 좀 찾아서 좀 묘라도 해서 모시려고 지금 그런 생각이 모르니까 헛본 것만 만들었어요. 저희 농장의 그 가수원의 한쪽 구석에다가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3 희생자 유해는 284구인데 가족을 찾겠다며 지난 석 달 동안 체혈에 참여한 유가족은 216명입니다. 이전보다 식별률이 3배 가까이 높은 유전자 감식법이 도입되면서 지난해만 29구의 유해 신원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체혈 대상을 직계 가족은 물론 사촌에서 6촌으로 확대하면서 추가 신원 확인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체혈 샘플을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4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 405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21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년 4.3 관련 국비 예산에 유해 발굴과 유해 신원 확인 예산은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을 추가로 인정 의결했습니다. 희생자는 사망자 8명과 행방불명자 5명, 군사재판을 받은 수영자 1명입니다. 실무위는 지난해부터 13차례 심사를 통해 희생자 292명과 유족 16,745명을 의결해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월동 채소 과잉 생산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허가받지 않고 목장 용지, 즉 초지에 무나, 더덕, 양배추 등을 대규모로 경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아보오름 부근의 목장 용지. 파릇파릇 싹들이 돋아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료용 목초가 아니라 더덕입니다. 면적이 3만 제곱미터 가까이 됩니다. 부근의 다른 곳에는 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최근 월동 채소 재배 시기를 맞아 초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불법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적발된 초지 불법 전용은 255건에 175만 제곱미터, 마라도 면적의 6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월동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콩과 양배추 등이 많습니다. 재배 신고를 하지 않아 생산량 예측이 어렵고 과잉 생산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파종 면적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과잉 생산이 되는데 그런 걸 재배를 해버리면 피해는 엄청나게 오는 건 사실이죠. 불법 전용이 끊이지 않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 이처럼 농작물을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 200~300만 원을 내는 게 고작입니다. 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릴 수 없고 한 번 벌금을 내면 같은 곳에 무단 경작을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벌금 또는 다시 무혐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상복구 그런 조항이 없어서 따라서 불법 초지 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지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판은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던 1차 공판과 달리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며 추첨은 오늘 오전 법원 4층에서 진행합니다. 고유정 측은 지난달 12일 첫 공판에 이어
전 남편의 성적 욕구가 사건의 원인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우발적인 상해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 마리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7, 8년 전처럼 한우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째 소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입니다. 이 농가에서 현재 키우는 한우는 210마리로 5년 사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점점 이제 늘어났다가 이제는 뭐 사육 규모가 이제 한계가 되어가지고 현 이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들어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 마리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도내에서 사육되는 한우는 22만 8,200여 마리, 전국은 304만 3천여 마리로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입니다. 송아지 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농가마다 송아지 사육을 늘리는 게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산지 가격은 암송아지가 마리당 315만 원, 숫송아지가 395만 원 선으로 4년 전보다 20%가량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과잉 사육으로 한우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전년보다는 사육 마리수나 전반적으로 1세 미만에 다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육식하려 번식하려는 의향이 좀 높아서 당분간은 사육 마리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육 마리수가 늘었던 지난 2012년 송아지의 평균 산지 가격은 마리당 100만 원대로 떨어져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암소를 조기에 도축하는 도태 사업이나 한우 수출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수요 공급 조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가들도 가격이 좋다는 이유로 송아지 생산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수급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인류가 둥근 달걀을 세웠던 건 콜럼버스 이후 3번이라고 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초전도 기술로 달걀 세우기에 성공했는데 적용 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경남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밑바닥이 둥근 계란을 자연 상태에서 세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콜럼버스가 계란 끝을 깨서 세웠다는 일화와 남미 에콰도르에선 원심력이 지면과 수직인 적도에서 계란 세우기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는 회전하는 자기장으로 계란을 회전시켜 세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초전도 기술로 계란을 세웠고 공중 부양까지 성공했습니다. 세라믹 소재의 질소를 부으면 순간적으로 초전도체로 바뀝니다. 영구 자석을 붙인 계란을 대면 공중 부양합니다. 초전도체 내에 그 내부로 자기장이 통과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그 결국은 부상의 효과를 우리가 마이너스 이펙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초전도 계란 세우기에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등에 쓰이는 자기 부상 기술은 코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한데 초전도체는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적용 가능한 산업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청정한 지역, 즉 마찰에 의해서 분진이 발생하면 안 되는 반도체 생산 라인 같은 곳,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저런 무상 추진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트램과 열차 같은 운송 장비는 물론 소음과 공해, 전기가 없는 운반 장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건물과 구조물을 공중 부양시키는 내진 설비로도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초전도 기술을 활용한 계란 세우기는 SNS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9월이 시작됐지만 아쉽게도 하늘 표정은 흐립니다. 가을 장마로 인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성산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00mm고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에 잠시 그쳤다가 내일 오후에 다시 내리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시간당 1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장기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이 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와 동부가 28도까지 오르겠고 북부와 남부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2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고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개도 짙게 낄 걸로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제주시 1도 2동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한 뒤 이동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제주도 내 한 보육시설에서 수년 동안 원아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29살 강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도내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동 8명을 시설 밖으로 데리고 나가 10여 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특별 치안 활동을 벌입니다. 경찰은 금융기관과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하며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 등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112 신고는 1000여 건으로 평소보다 17% 많았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추석 연휴 화재에 대비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방당국은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에 대해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관리 사항을 중점 지도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27건의 화재가 발생해 1,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제주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대상은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갈치와 조기류, 옥돔과 고등어, 오징어 등 6개 수산물로 수입산을 원양산 또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제주도는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